안녕하세요. 오늘도 윤모닝의 윤모닝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4개 연속된 근무를 끝내고 오늘 딱 원오프 주어지는 날이었어요. 사실은 이번 달에 원오프 쉬는 날이 많아서 집에서 이 무더운 여름에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제가 어디 안 나가고 집에서 쉬고 TV 보고 시원한 거 먹고 그렇게 여름을 보냈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렇게 보내기에는 리프레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차를 끌고 저 멀리 거제로 드라이브를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번 시간부터 해서 간호사라면 빠질 수가 없는 환자 파악 그리고 인수인계 그 다음으로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바로 간호사의 차팅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사실 2주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오프가 없고 또 힐링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을 좀 늦게 제작을 했다는 것.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간호사의 차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간호사의 차팅이란 간호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근무 시간 동안에 이 환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한 데이터를 남기는 기록이자 간호사가 환자에게 행하는 간호 처치를 담아놓은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간호사의 차팅이라는 건 조금 아이러니한 점이 좀 있어요. 가장 객관적으로 남겨야 되는 데이터이면서도 간호사의 그런 눈으로 또는 간호사의 손으로 기록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간호사의 기록은 아무래도 이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의 책임 소재를 남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랍니다. 그렇다면 간호사가 차팅을 남길 때 어떤 점을 참고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차팅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의 차팅은 그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의 차팅은 바로 그 환자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데일리로 술을 마시던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가 입원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자 이 환자가 금단 증상이라는 걸 일으켰어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행동도 많아지고 갑자기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고서 간호사를 향해서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간호사가 이 물건을 막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환자의 기록에 이 간호사가 다친 것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이 환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간호사가 상태가 어떻다든지 아니면 이 간호사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이 환자의 기록에 남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환자의 입장에서 이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 환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도 되지만 이 간호사에 대한 기록은 이 환자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한 차팅에 간호사의 그런 치료 과정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간호사의 차팅은 그 환자에 대해서만 써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호사가 차팅을 할 때 조금 참고해야 되는 그런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시간순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하지만 간호사가 너무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무엇을 했다라는 걸 남기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시 43분에 주치의가 회진을 와서 환자 상태를 살펴보더니 45분에 이 환자에게 오툴 3리터만 이날레이션 해주세요 라고 버발 오더를 내렸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주치의의 회진을 따라가서 주치의가 몇 분에 이거를 했고 몇 분에 이 오더를 내렸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최대한 그 사실과 가까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록을 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아날로그 시계보다는 디지털 시계를 조금 사용하는 편이에요. 아날로그 시계는 이 분침을 제 눈으로 봐야 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주관적인 그런 요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디지털 시계는 아무래도 몇 시 몇 분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분 단위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시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디지털 시계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사실 간호사가 일을 할 때 이 디지털 시계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임상에서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AST를 한다든지, 그러면 15분 뒤에 AST 반응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죠. 그런 거라든지, 하이포에 빠진 환자에게 간식이나 아니면 10% DW와 같이 포도당을 투여했을 때 30분 뒤에 BST를 팔로업 해본다든지, 아니면 BP가 낮은 사람을 다리를 올려놓고 한 30분 뒤에 팔로업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NTG라는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5분 뒤에 리스폰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분 단위로 나와 있는 디지털 시계가 조금 더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웬만하면 아날로그 시계보다는 디지털 시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순으로 작성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또 있죠. 바로 코드블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단어를 들으면 긴장감이 막 오시나요? 사실 코드블루는 1분 1초가 굉장히 급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분침으로 읽는 것보다 이 디지털 시계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답니다. 이왕 코드블루 상황을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코드블루 상황을 제가 또 시나리오를 짜봤거든요. 그 차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차팅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떻게 저런 행위들을 해가면서 저렇게 분 단위로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드시나요? 사실은 이 기록 자체는 이 급박한 이 응급 상황에서는 여러 멤버들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기 때문에 한 명은 처치를 맡고, 한 명은 모니터를 보고, 한 명은 이제 에어웨이 쪽으로 어시스트를 하고, 한 명은 이제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 명은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몇 분에 환자 상태가 이랬고, 몇 분에 닥터가 이런 오더를 냈고, 몇 분에 어떤 약물이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사람을 따로 옆에다 둔답니다.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 상황들이 정리가 되었을 때 전산으로 이제 차팅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팅만 봐도 조금 어떻게 보면 1분 1초가 굉장히 급박하고 중요하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간호사에게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차팅은 그 환자에 대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시간순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팅을 할 때 참고해야 되는 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차팅을 남길 때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차팅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록을
예를 들면 너무 간호사 주관적인 입장에서 쓰게 된다면 이 기록 자체는 간호사의 눈으로 한번 필터링 된 거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군가가 봤을 때 이 환자의 상황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차팅은 객관성을 띄어야 합니다. 간호사 손으로 작성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미 간호사의 필터링을 한번 거친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간호사의 손으로 남기더라도 간호사의 주관적인 입장을 최대한 배제한 채 이 환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했을 때 이 환자가 뭐뭐 한 것으로 보임, 뭐뭐 한 것 같음, 뭐뭐와 비슷함, 이런 식으로 이미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뭐지? 이 기록을 쓸 수 있는 기록인가? 이 기록이 정확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뭐뭐로 관찰된, 환자가 뭐뭐라고 표현함, 아니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알려진 환자의 사정 도구를 활용해서 이 환자 상태를 명확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남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차팅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다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차팅을 보면 멘탈 스투퍼라고 했어요. 이미 여기서 환자를 사정하는 도구가 사용이 되었죠. 의식 상태를 사정하는 그런 단계 중에서 스투퍼라는 이미 이 판단을 간호사가 차팅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이 환자는 멘탈이 스투퍼이니까 이런 상황이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환자는 부르면 눈은 뜨고 있으나 전날에 비해서 아이 컨택, 의사소통 전혀 안 되는 모습, 그러나 통증 자극 시 얼굴 찌푸리는 등의 반응 보임이라고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했네요. 간호사가 어떻게 보면 멘탈 스투퍼라고 남겨도 물론 충분하지만 이 간호사는 차팅을 남길 때 스투퍼라는 상황을 조금 더 묘사하면서 스투퍼라는 평가가 조금 더 객관성을 띌 수 있게끔 한 번 더 서술을 했어요. 그리고 라이트 퓨필 3mm 프롬프트, 레프트 퓨필 3mm 픽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터 파워 라이트 암 그레이드 1, 레프트 암 그레이드 2, 보스레그 그레이드 1. 그래서 주치의에게 노티파이를 했다. 이렇게 차팅을 남겼어요. 여기서도 평가 도구가 들어가죠. 바로 모터 파워에 대한 평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차팅만 딱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주관적인 표현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간호사가 환자를 사정하는 그런 객관적인 도구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차팅을 남길 때 더욱 객관적인 그런 표현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는 것. 같은 시간 1분 1초를 보내더라도 환자에 대해서 사정 도구를 많이 알고 있는 간호사가 쓸 말이 더 많겠죠. 그래서 차팅을 보면 그 간호사의 내공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객관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그런 사정 도구를 많이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같은 상황을 봤을 때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차팅을 한번 볼게요. 환자 콜벨 눌러 가보니 병실 화장실 앞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 화장실 가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라며 환자 표현함. 주저앉으면서 엉덩이, 손바닥을 바닥에 부딪혔다 함.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 관찰되지 않음. 두부 외상 없음. 이런 차팅은 아마 여러분들 임상에 나가시면 굉장히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환자가 생각보다 낙상을 자주 하거든요. 아무리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낙상하지 않도록 환자를 계속 교육시키고 환자를 부축하고 환자에게 콜벨을 꼭 눌러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낙상은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일어나면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차팅을 봤을 때 화장실을 가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라고 환자가 어떻게 보면 말을 한 거잖아요.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뭐뭐라고 환자가 표현함 이라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기록을 남겨놨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상황을 간호사의 눈으로 보지만 객관적으로 남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차팅을 보면 환자가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실에서 경과를 살펴보다가 원래 있던 병실로 돌아온 차팅입니다. 다리 어떻고 바이탈이 어떻고, 그리고 수술한 오른쪽 다리는 어떤 드레싱을 하고 있고 블리딩은 없고, 그리고 그 수술한 쪽 다리에 센서나 모터, 서큘레이션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남겨뒀고요. 그리고 간호사의 눈으로 봤을 때 해모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해모박에서 올드 블러디 양상으로 드리네이지가 되고 있다라고 차팅이 되어 있어요. 올드 블러디, 사실은 이 색깔을 관찰하는 것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어느 누군가 봐도 올드 블러디여야 올드 블러디로 차팅을 남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즘에는 그 간호사의 임상에 대해서 미리 공부할 수 있게끔 책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책들을 참고해서 대행물에 대해서 색깔이 어떤지 표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눈으로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미리 익혀두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말에 대해서도 그대로 옮겨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살펴볼 상황인데요. 내 발밑에 벌레가 보여요. 내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은행을 가야겠어요. 환자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면 닥터는 이 기록을 보고서 환자가 아직 델리리움이 있구나, 아직 리얼리티, 현실성이 없는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의 말도 웬만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게끔 차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차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공통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의학 용어를 막 줄여서 사용을 한다 하면 이 기록을 과연 다른 누군가가 읽어봤을 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그 원내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그 어느 누군가의 의료진이 봐도 다 알 법한 그런 의학 용어를 사용해야 그 기록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의학 용어를 하면 사실은 질병명이라든지 약물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의학 용어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학 용어는 줄임말, 예를 들면 처방을 디시했다, 즉 처방을 취소했다 라고 한다면 이 처방을 취소하다 라는 말을 D/C로 이제 줄여서 쓴다든지, 아니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 라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우리가 워크업이라고 하는데 이 워크업을 W/U로 쓴다든지, 아니면 환자의 상태를 조금 더 추적 관찰한다 라는 표현을 쓸 때 팔로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팔로우업을 F/U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흔하게 통용이 되는 그런 줄인 의학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내의 기록들을 한번 살펴볼 때 어떤 줄임말이 잘 쓰이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팅을 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환자 상태나 그 상황을 봤을 때 중요한 것 위주로 남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팅이라는 건 다른 누군가가 보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이외에 불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서술이 훨씬 더 많다면 이 데이터는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 알맹이보다 겉포장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데이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고 꼭 남겨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남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네이티브를 봤을 때 그
그 사람들이 영어 회화를 하면 분명히 어려운 단어를 쓸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남들보다 좀 더 길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네이티브들을 보면 회화를 할 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그런 단어들을 써서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을 하면서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을 합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 환자에 대해서 남겨야 되는 그런 알맹이만 핵심적으로 남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차팅을 남길 때 조금 명심해야 되는 점이기도 한데요. 간호사가 어떤 처치를 하고 나서 팔로우 차팅을 꼭 남기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었을 때 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O2를 서플라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뭐 네블라이저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호 행위를 처치한 것까지 차팅으로 잘 남겼는데 그 뒤에 환자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남기지 않으면 다른 의료진이 봤을 때 이 환자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환자에게 처치를 행하고 나서 환자 상태를 팔로업하면서 관찰했다는 것을 남기지 않으면 간호사는 이 처치만 하고 그 뒤에 환자를 신경 쓰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사실 차팅을 남길 때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알맹이는 없는데 막 화려한 그런 무슨 용어를 써가지고 차팅을 남겨놓으면 사실 그것도 예쁜 쓰레기처럼 필요 없는 그런 차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남겨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어떤 처치를 진행하고 나서 그 환자가 호흡곤란이 더 심해졌는지 아니면 호흡곤란이 나아졌는지 그 뒤에 스페셜 차팅을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면 이 스페셜 차팅을 남기는 것을 까먹곤 해요.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으면 스페셜 차팅이 중요하다는 걸 유념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기는 차팅은 다른 의료진들도 보기 때문에 이 환자가 처치 이후에 어떤 상태라는 것을 꼭 기록으로 남기려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한 이 간호사의 차팅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3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의학 용어를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학 용어를 모르게 되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환자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했다 해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의학 용어를 많이 알아두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학 용어를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제 영상을 봤을 때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알지만 여기서도 가차없이 의학 용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차팅을 잘하기 위한 2번째 방법은요. 잘하는 사람을 모방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차팅을 익숙하고 능숙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본 거는 내 머릿속에 다 가득 쌓여 있는데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려니까 어떻게 남겨야 되지? 고민이 됐었거든요. 다른 선배가 기록을 남기는 것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예를 들면 제 근무 때는 아니지만 제 뒷근무 때나 아니면 제 앞근무 때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고 그래서 선배 간호사가 기록을 차팅을 남겼을 때 제 근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 차팅을 한 번씩은 꼭 읽어봤어요. 이 선배는 어떻게 기록을 남길까? 내가 듣기로는 이런 상황이었다는데 이 선배는 어떻게 기록을 남겼을까? 그걸 딱 살펴보면 그 간호사가 쓴 의학 용어 그리고 그 간호사가 평가한 그런 환자의 사정 도구 또는 이 간호사가 같은 상황을 딱 봤을 때 필요한 것을 남기느냐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조금 쓸모가 없는 기록을 남기느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선배를 본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보고서 자신에게 영감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차팅을 딱 봤을 때 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 사람의 차팅들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의
어떤 표현을 따오고 저 사람의 어떤 표현을 따오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말로 그 상황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들의 차팅을 한번 꾸준히 팔로우하면서 읽어보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차팅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방법, 어떻게 보면 저는 별 5개를 주고 싶어요. 땅땅땅땅땅 이렇게 5개 별을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세 번째 방법, 바로 환자를 사정하는 도구를 많이 알아두는 겁니다. 제가 앞서 예시를 드리면서 은근히 힌트를 조금 줬어요. 차팅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눈을 보더라도 웬만하면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환자 상황에 대해서 1부터 Z까지 주저리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주저리 이야기하는 그것 대신에 어떤 사정 도구를 통해서 이 환자의 상태는 이렇다 라고 한 줄로 그 상황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환자의 사정 도구를 많이 알고 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그런 서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자주 쓰이는 환자 사정 도구를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옆에 이렇게 띄워드리는 이 사정 도구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꼭 숙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 도구가 많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옆으로 띄워드리는 이 사정 도구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정 도구의 단계를 표현하는 그 서술문을 잘 보시면 그 서술문 자체로도 차팅으로 옮겨서 적는다면 이 환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옆에 표현되는 그 서술문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내가 실제로 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구나, 어떤 평가를 내려야겠구나 라는 것들도 몸으로 익혀가면서 그렇게 임상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한번 예시를 살펴볼게요. 자, 이런 것처럼 자신이 어떠한 사정도구를 잘 알고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환자 상태를 묘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사실은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다시 간호학과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과목 중에 하나로 건강사정을 뽑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길이를 재는 그런 자처럼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이 환자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게 바로 제 소소한 목표였어요. 그러한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간호사가 건강사정에서 배우는 환자의 사정 도구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공부를 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공부가 끝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저보다 훨씬 더 내공이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선생님은 시야가 뻗쳐 있구나.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 저는 진짜 그런 선생님들을 비교했을 때 내 수준은 아직도 저 밑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호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피곤해도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간호사의 차팅이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호사의 차팅도 간호사의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간호사가 했던 그런 의료 행위라든지 그리고 환자 상태에 대해서 의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해서 보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 자체를 남기는 것이 또 바쁜 간호사의 업무에 과중되는 그런 또 하나의 작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만큼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구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실제로 어떤 실습 학생이 저한테 한 가지 질문한 것이 있어요. 선생님들 보면 굉장히 타자가 빠르고 차팅도 빨리 남기시던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타자를 빨리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힘이 좀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야 되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독수리 타법이라 해도 정말 빠르게 많은 양을 남겨야 되는 그런 차팅의 순간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빨리 손가락이 늘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임상에 뛰어들면 되겠습니다.